독소가 많은 분들 이거 꼭 드세요. 그게 뭘까요? 자, 만성 피로가 있어서 부신 호르몬이 잘 안 나와서 그래요? 결론은 여러분에게서 부신이나 갑상선이나 부갑상선이나 뇌하수체 호르몬이 잘 분비되지 않는 원인이 뭐냐면 물이 부족해서 호르몬 분비가 원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불면증이 오고 조울증이 오고 만성 피로가 오는 가장 큰 원인 만성 피로 이것만 먹어도 몸이 달라져요. 뭘까요? 모르시겠어요? 이제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많은 암 전문가들은요, 암은 변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변비는 저지방 고섬유질이 없는 식사 때문에 변비가 와요. 근데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저지방 고섬유질 식사의 주 내용은 수분이 90% 이상입니다. 과일과 채소는. 그래서 사실은 모든 병은 뭐냐면 수분 부족에서부터 옵니다. 다시 말하면 세포의 탈수에서부터 수액과 전해질의 균형이 깨지면서 여러분의 pH가 산성화되면서 모든 암과 만성질환이 비롯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래서 건강해지려면 이제 5단계에도 그래서 여러분의 세포 나이가 다시 0살로 이제 새로 태어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보시면 3일간 간청소, 7일간의 간청소로 새롭게 태어나기. 이제 여러분은 새로워지셨어요. 목사님은 0살이세요, 이제. 자, 그런데 이제 새롭게 되신 분들은 이제 새롭게 신생아가 걸음마를 뛰듯이 여러분이 건강에 대한 새로운 지혜로 여러분의 식생활과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버드나 존스 홉킨스 같은 최고의 의과대학에서도 많은 환자들에게 더 이상 이제 항암 방사선 수술의 3대 대중요법이나 약물 치료는 죄송하지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은 좀 더 근본적인 치료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시적이라는 거예요. 땜빵 치료만 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배에 구멍이 났어요. 자, 그러면 이 배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침몰하지 않으려면 계속 물을 퍼내시면 되겠죠. 퍼내시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약물 행위에 대해서 많은 의료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구멍난 배에서 계속 물을 빼내고 있는 행위이다. 그렇다면 하버드 의대는 알려주지 않은 건강법의 저자인 켈리 터너 박사가 많은 암 환자들을 몇천 명을 인터뷰해 보니까 결국은 그들은 약물로 치료된 게 아니었어요. 뭘로 치료됐냐면 그들의 잘못되어 있는 라이프 스타일,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교정하면서 근본적으로 레디칼 리미션 치료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회복된 9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첫째는 그들의 식생활을 완전히 개혁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수액과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것에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새처럼 후덥지근하고 더울 때 특별히 세포의 탈수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방암이나 난소암이나 전립선암이나 이런 호르몬성 암은 특별히 세포의 탈수가 심해요. 가뜩이나 세포의 탈수가 심한 데다가 여러분은 피곤하기만 하면 카페인 음료를 드세요. 카페인 음료는 커피 한 잔에 몸에서 수분 2컵, 3컵을 빼나갑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여러분의 세포의 탈수가 되기 시작하니까 많은 이 대사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리 콜라겐 주사 가서 100만 원짜리 맞고 하셔도 여러분의 몸이 자꾸 노화가 되는 이유, 퇴화가 되는 이유는 바로 수분이 부족해서 오기 때문에 여러분은 건강해지시려면 먼저 뭐부터 인지하셔야 되냐면 내 세포가 탈수되고 있다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목이 마르다? 그때 물을 마시면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목마름은 이미 많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비롯한 만성질환의 가장 큰 원인은 탈수에서부터 비롯된다. 탈수에서부터. 그래서 요새 입맛 없다고 우리 은성사모님 이제 몇 개월 계시다가 또 집에 가 있으면 또 여기 가고 싶고 한 달 가 있다 한 달 오시고 한 달 가 있다 한 달 오시는데 가니까 탈수 현상이 심해졌어요. 요새 날이 덥고 하니까 다들 입맛들이 없으세요. 자, 그러면 입맛 없다? 미네랄 부족하다. 탈수 현상이 오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자, 그러면 탈수 현상의 발전 단계인 목마름병을 모두가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카페인 음료나 뭐 커피 이런 것들은 줄기차게 드시는데 뭔 안 드세요? 가만히 보면 물을 안 드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스코리아처럼 다 이쁜데 피부는 노화가 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세포가 탈수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변비가 오고
그러면 대장 폐색이 오고 혈관이 폐색이 되면서 점점점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적으로 여러분이 건강하시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탈수 현상부터 없애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탈수 현상의 발전 단계는 목마른 병이 모든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과 모든 혈관 질환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있는 독소가 그대로 축적이 돼 있어요. 신장의 결석이, 간의 담석이, 온몸의 기생충이 바글바글. 여러분 그릇을 씻을 때 뭘로 씻으세요? 뭘로 씻으세요? 수세미로 씻으시어요? 뭘로 씻으세요? 도구를 활용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릇은 뭘로 씻겨요? 물로 씻겨요. 예. 아이들 뭘로 씻으세요? 예. 때타월로 씻기세요? 때타월이란 도구를 사용하지만 결국 우리 아이의 몸을 씻는 것은 뭐냐면 물이에요. 세수 뭘로 하세요? 그러니까 외부는 다 물로 세척을 하시는데 내부에는 왜 세척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은 해독의 답인데 끝까지 해독의 답이에요. 제1차 항암, 10차 항암, 100차 항암은 뭐냐면 암을 항암작용을 하시려면 물로 씻어내야 돼요. 계속. 세포가 깨끗하게 계속 디톡스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수분 보유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신장의 결석이 간의 담석이라는 독소가 차곡차곡 석회화가 돼요. 치아를 양치질할 때도 칫솔과 치약이라는 도구를 활용하시지만 결국은 뭘로 씻어내요? 물로 석회화가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물이에요. 여러분의 이 pH가 산성인 이유는 물이 부족해서 생기는 겁니다. 신장에 암이 오고 신우암이 오고 다 물이 부족해서 오는 병입니다. 이것에 대한 인지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이제 환우분들이 암을 앓고 나거나 이제 건강 기억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을 보면 항상 때 맞춰 물통을 들고 다니시는 게 특징이에요. 아, 그러면 저는 지나가다 미국에 가다가 중국에 가다가 이렇게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전 세계의 공통점이. 병을 한번 크게 앓고 난 사람은 물병을 꼭 달고 다니십니다. 제대로 교육을 받으신 분들. 아, 그러면 저분이 뉴스타트하고 새롭게 몸을 이렇게 개혁하는 방법을 배우셨구나. 그걸 제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대화해보면 틀림없이 큰 병을 앓고 난 다음에 식생활이 완전히 고쳐져 있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몸이 이 독소가 꽉 축적되어 있는 것이 바로 독혈증입니다. 독혈증. 결국은 수분이 부족해서 대사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뇌혈관이 막히고 심장혈관이 막히고 모든 장기에 독소가 꽉 차 있는 이 독혈증에 여러분은 직면해 있습니다. 100명 중에 99.9명이 아니라 거의 100명 다. 제가 29년째 환우분들을 케어하면서 공통점이 암 환우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신 보호자들도 식생활이 비슷해서 거의 만만치 않아요. 예. 우리 몸의 수분 대사의 가장 기본적인 측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사실은 여러분이 건강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대개 우리 몸이 물을 절박하게 요구하는 것을 질병으로 진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벤만겔리지 박사의 이 한국판 번역은 이렇게 신비한 물치료 건강법이지만 모든 환자에게 물을 적용했더니 증세가 사라져요. 대사순환이 원활해지면서 독소가 배출이 되니까. 근데 이 책의 이 내용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물을 달라는 우리 몸의 이 수많은 외침이라는 내용입니다. 물을 달라는 신장의 외침, 물을 달라는 간의 외침, 물을 달라는 뇌의 외침을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의사들이 일반적으로 질병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대부분이 탈수 현상에서 비롯된 상태가 사실은 질병이라고 부르는 disease, 디스하는 거예요. 이즈한 상태를. 편안한 상태를 디스하는 게 뭐예요? 질병이에요.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은 보면 disease, 이 질병은 뭐냐면 수분 부족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수분 부족. 그래서 우리 몸이 노폐물과 독소를 스스로 제거할 수 없는 것이 disease, 편안한 상태를 디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disease에 걸리지 않으시려면 편안한 상태를 디스하지 않고 유지하시려면 여러분 오늘부터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이제 5단계 해독으로 you, so, 0이 되셨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시 수액과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것부터 여러분이 시작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상태라는 거예요. 유방암도, 폐암도, 간암도, 신장암도
뇌졸중도, 예, 심장에 스텐트나 바이패스 하신 분들도 다 무슨 병이냐면 이거 뭔 것 같으세요, 여러분? 땅이 쩍쩍 갈라져 있네요. 아프리카인가? 여러분의 몸이 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신장에 수분이 부족해서, 간에 수분이 부족해서 쩍쩍 갈라지고 있어요. 예, 결석이 축척이 되고 담석이 축척이 되고 쩍쩍 갈라져 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현 몸의 상태라는 거예요. 적절한 수분 없이 수년 동안 살아온 분들은 체내에 이 축적된 독소에 압도되어서 모든 질병이라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지금 진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비롯한 많은 만성질환은 공통점이 있는데 탈수증을 동반해요. 제가 29년 동안 여러분들을 보면서 관찰해 봤더니 국도 좋아하시고 찌개도 좋아하시는데 물은 안 들어가요. 좀 이따 이제 데메트리아라는 여성의 사례가 나오는데 심각한 담석증에 걸려 있는데 왜 간에, 담낭에, 방광에 이 돌들이 계속 축적이 되냐면 물이 씻어내주지를 않아서 돌이 계속 축적이 되는 겁니다. 섞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탈수증이 만성질환의 가장 큰 원인인데 부족한 수분 섭취 그리고 자극적인 음료나 드링크는 너무나 좋아하세요. 바카스, 뭐 이온 음료 다 좋아하시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의 몸에는 이 심각한 독성의 위기가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에 스텐트나 바이패스를 하셔서 심장혈관이 막혀 있는 분들, 뇌혈관이 막혀서 뇌경색, 모야모야, 뇌졸중, 그리고 비만하신 분들, 비만은 독소의 이 사인입니다. 비만한 만큼 그만큼 독소가 쌓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 빠지는 거 아까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내장지방, 요 내장지방이 간 수치와 비례하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이 아니라 여러분 배 둘레에 있는 햄들, 요 내장지방이 심각한 모든 질병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관절염과 신경통의 원인도 뭐냐면 루마티스의 원인도 예, 활액과 활막에 수분이 부족해서 오는 병이에요. 아셨어요? 예. 위에 궤양성 질환이 오고 예, 산도가 높아져서 예, 만성 뭐 식도염이라든가 이런 위궤양이나 혈압도 뭐예요? 혈관에 압이 높아져요. 왜? 물로 씻어내지를 못하니까 수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고지혈증도 마찬가지로 물로 예, 혈관을 씻어내지 않아서 생기는 병이에요. 너무나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를 간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츠하이머, 파킨슨, 뇌졸중, 뇌경색 이거 다 뇌혈관이 왜 막혀요? 뇌에 왜 꽈리가 생겨요? 물론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이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지만 물이 풍부하면 수분이 풍부하면 이게 쉽게 나갑니다. 가장 큰 모든 만성질환의 원인은 자 수년간에 뭐 때문이다? 몸이 뭐가 들었어요? 가뭄이 들었어요. 위암도, 폐암도, 전립선암도, 유방암도 뭐냐면 예, 유방암에 가뭄이 온 거예요. 전립선에 가뭄이 왔어요. 신장에 가뭄이 왔어요. 간에 가뭄이 왔어요. 폐에 가뭄이 왔어요.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요 국은 좋아하시고 찌개는 좋아하시는데 물하고 안 친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신장이 여과를 못 시켜서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년간의 몸 가뭄에 의해서 많은 만성질환이 오는데 특별히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같은 감염성 이 생물들은요 수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번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마을에 오면 밖에서는 1년 동안 저희 프로그램을 따라해도 pH가 잘 안 변하는 분들이 이상하게 다른 수치는 내려가는데 pH는 아직도 산성화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상하게 하늘만 오시면 2주, 3주 지나면 몸 가뭄이 없어지면서 pH가 산성화에서 알칼리화로 바뀌는 거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잖아요. 왜 그래요? 계속 과일과 채소로 수분을 공급하면서 저지방 채식을 해주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이 가뭄 상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다시는 재발되거나 전이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this 하지 않는 편안한 상태를 ease를 this 하지 않는 disease 질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일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물 마시는 방법부터 다시 배우실 거예요. 자, 물 드시는 거 잘 모르시는 분들 아직도 많습니다. 자, 우리 몸이 세포가 탈수가 되면 특별히 커피 한 잔에 2컵 반에 이 수분을 빼내간다고 하면 상당한 탈수가 있겠죠. 그래서 히스테리컬 하신 분들 보면 대개 카페인 음료를 즐겨 드세요.
여러분들이 카페인 음료를 자꾸 드시는 이유는 피곤하면 커피를 마시면 졸음도 안 오고 잠깐 말짱한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더 이 중추신경계를 자극하면서 탈수 현상이 오면서 조금 지나면 더 피곤해져요. 그래서 공황장애에 있는 분들 특별히 보면요. 카페인 음료를 드시면 증세가 더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뇌세포의 수분을 더 말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탈수 상태에서는 세포의 수분 함유량이 28% 이상 감소해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목말라, I'm thirsty, 목말라요 하면 이미 탈수가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문제 이 탈수되어 있는 세포가 피부 활동을 약화시키고 위의 활동을 약화시키고 간의 활동을 약화시키고 심장 그리고 뇌세포의 활동을 약화시켜서 모든 disease 편안하지 않은 상태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세포의 탈수가 있을 때마다 우리 신진대사 노폐물들이 제대로 제거되지가 않아서 결국은 질병이라는 형태로 오지만 사실 this is 편안한 상태를 this하는 것은 뭐 때문이다? 여러분의 수분 대사가 방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일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29년 동안 보니까요. 왜 닥터 로렌데이 박사가 그 유명한 그 정형외과 과장님이 세계 3대 안에 드는 그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그 유명한 과장님이 국립왕실에 드나드시는 이 과장님이 유방암에 걸렸는지를 이분은 철저하게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벤방겔리지 박사님의 세미나에 갔다가 아하 현대의학의 그 원산지에서 현대의학으로 아무리 자기 몸을 고치려고 해도 안 됐는데 결국은 근본적인 데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는데 그게 뭐냐면 내 세포가 탈수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오늘 분명하게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53세를 그리스의 여성 데메트리아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이 담낭 질환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피부색이 약간 회색이고 칙칙하고 맑지 않고 이런 분들은 거의 이 담도나 이 담낭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간과 신장에서 여과와 해독이 안 되는 분들은 이 피부 색깔이 흑빛이 되고 이 짙은 회색이 되어 있는데 역시 이 데메트리아도 담낭 질환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데메트리아의 피부는 짙은 회색이고 간이나 몸 전체에 높은 농도의 독소가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5단계 해독을 했는데도 아직도 피부색이 뭐 햇볕에 그슬려서 검은죽죽한 거 말고 황달기 비슷하게 흑달기 비슷하게 이 회색빛을 가지고 있다면 아직도 여러분의 몸에 독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담낭 질환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데메트리아는 몸이 얼마나 탈수됐는지 보고 나서 이 물 한 잔을 권했더니 데메트리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거 환자들에게 많이 들은 얘기예요. 먼 길 오셨으니까 물 좀 먼저 드시죠. 그랬더니 저는 물을 하고 별로 안 친해요. 그래서 속으로 검사해보나 마나 몸에 지금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겠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데메트리아가 이렇게 해요. 저는 결코 물을 마시지 않아요. 물은 나를 아프게 해요. 이지한 상태를 디스해요. 그래서 병이 왔어요. 수분이 부족해서. 자, 그래서 사실 이 데메트리아의 병명은 뭐냐면 세포 탈수증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유방암도, 간암도, 전립선암도. 그녀의 갈증 신호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고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데메트리아의 몸은 담낭 질환에서 회복될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녀의 몸은 마시는 물을 모두 위 속에 숨어있는 독소 일부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면서 메스꺼움을 일으켜요. 수분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나마 그 작은 수분으로 해독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니까 산이 올라와서 계속 위산이 역류하니까 계속 속이 메스꺼운 거예요. 그래서 속이 불편하신 분들은 원인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식도성 역류암 환자들 다 보세요. 수분 부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위염, 위궤양 마찬가지예요. 대장암 마찬가지예요. 제가 29년 동안 해보니까 환우분들의 공통점 디지즈라고 하는 질환, 그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을 보면 왜 편안한 상태가 디스되냐면 다 수분이 부족해서 오는 병이에요. 여기서부터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상당히 여러분들은 물 하면 너무나 쉽게 생각하시는데요. 닥터 로렌데이 박사가 물로 고쳤습니다. 물로. 그래서 물박사가 됐어요. 벤방겔리지 박사님 못지않게 유명한 물박사가 돼서 수많은 환자들을 고쳤어요. 자, 데메트리아의 이 담낭 질환은
물을 마실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물을 적당하게 우리 몸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물을 하루에 몇 컵 정도 드시는 게 좋습니까? 남자하고 여자가 좀 다릅니다. 이제 이 물을 2부에서 나오겠지만 남자분들은 10컵에서 12컵이고 여성분들은 8컵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물을 소화시켜서 혈액을 정화하지만 조직 내에 독소가 많아서 조직을 청소하기 위해서 드시는 물은 또 별도로 추가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뭐죠? 이온수입니다. 이온수. 그래서 저는 이게 물병을 2개씩 들고 다녀요. 하나는 생수, 하나는 이온화된 물. 예, 그래서 하루에 10컵 정도 제가 물을 마시고 사실은 저는 한 12컵 마시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말을 하니까 에너지가 이 수분이 자꾸 딸리는 걸 느껴요. 그래서 계속 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이온수를 마십니다. 그래서 우리 권 선생님이 그 바쁘신데도 꼭 제 물을 챙겨주시는데 꼭 한쪽은 뜨거운 거, 한쪽은 차가운 거, 이온수하고 이렇게 챙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이 피부색이 회색빛이고 흑빛이고 담석이 많고 결석이 많은 것처럼 몸에 독소가 많으신 분들은 하루에 8컵에서 10컵의 생수 이외에 별도로 1시간 간격이나 30분 간격으로 자신의 독소에 따라서 이온화된 물을 계속 서너 모금씩 드셔주셔야 돼요. 자, 물 마시는 거 아시죠? 8컵만 드시는 거죠? 생수를. 어떻게 하면 조직을 청소할 때 효과적이라고요? 네. 어떻게 하면? 이온수를 1시간에 서너 번씩, 서너 모금씩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그래서 이 독소가 많은 음식을 드시는 분들을 보면 죄송하지만 중국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굉장히 이렇게 석회화된 그 물이잖아요, 물이. 그런데 이제 물을 끓여서 드시는데 이온수 때문에 아마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것 같아요. 기름을 그렇게 많이 드셔도 혈관 질환이 잘 발병되지 않는 이유가 생수로 혈액을 맑게 하지만 혈액을 정화하는 것 외에 조직의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온수를 드시는 게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걸 활용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데메트리아도 담낭 질환으로 너무나 고생하고 있어서 물을 마실 수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조직의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루에 8컵의 물 이외에 별도로 30분마다 적은 양의 뜨거운 이온화된 물을 팔팔 끓여서 10분에서 15분 정도 팔팔 끓이면 물이 끓는 작용에 의해서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이온화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조직 청소를 위해서는 5단계 해독을 하실 때도 8컵의 생수 이외에 이온화된 물을 30분마다 서너 모금씩 드시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여러분의 그 조직 내의 독소를 제거하는데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모든 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무슨 병? I'm thirsty. 목마름 병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절대로 잊지 마시고 이제 새로 태어나신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어떻게 하셔야 돼요? 수액과 전해질의 균형을 맞추는 것에서부터 이제 기초적으로 다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잘못된 라이프 스타일 고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게 수액과 전해질 균형 맞추는 것. 여러분 몸의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가면 뭐부터 해요? 수액하고 전해질 주사부터 맞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수액이 여러분 요새 미네랄 워터 들어가 있는 거. 그거 계속 드시면 돼요, 암 환자들은. 그게 수액입니다, 수액. 우리 권 선생님이 이게 그러시잖아요. 이거 완전히 미네랄 워터 이거 수액이네요. 원장님 이거 완전 수액 주사 맞는 거하고 똑같네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네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pH를 산성화된 pH를 알칼리화 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수액을 공급하는 거. 그래서 오늘 이제 배우셨는데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가 여기 나오죠. 마시는 물은 세포의 부피 균형을 유지해서 pH 여러분의 혈액을 체질을 산성화된 체질을 알칼리화 시키는데 수액을 공급하는 거고 물이 전해질은 우리가 먹는 소금으로 세포 바깥과 순환되는 물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세포의 영양분과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삼투압을 유발하는 것이 바로 물과 소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없는 안전한 이제 소금을 드시기 위해서 미네랄 소금을 드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미네랄 워터에 적절한 미네랄이 공급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과 소금으로 미네랄의 균형을 맞추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pH가 약 알칼리화 되면서 건강한 체질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죠? 산성 상태에서 뭐가 부족하면? 수분이 부족하면 산소가 부족하면 암이 시작이 되고 재발되고 전이 된다는 그 모리스타 게이츠 박사의 그 암의 공식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려면 첫 번째 조건이 수액과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일부의 강의의 핵심 내용이 이겁니다. 그래서 잠재적으로 심각한 세포 손상을 초래하는 우리 몸의 탈수 상태를 그 신호를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마시라는 게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좀 도움 되셨습니까? 자, 여러분 하루에 물 8컵 이상 드세요? 자, 드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2분밖에 안 계시네. 그럼 다 이 목마른 병에 다 걸려 있으시네. 여러분 모두 다 이지한 상태를 디스하고 계시네. 자, 오늘부터 물 하루에 몇 컵? 물을 몸을 충분히 소화시켜야 이지한 상태를 디스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pH를 균형을 맞추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